네, 안녕하세요, 캡 선생님. 촬영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팅과 마케팅을 하고 주말에는 강연과 모임 진행을 하는 캡 선생입니다. 예전에는 패션 관련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했었고, 현재는 브랜드 컨설팅 및 마케팅 에이전시 공동 창업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브런치에서 캡 선생을 검색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부분 마케터가 대기업에서 하는 업무들이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모든 대기업 마케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 마케터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가 잘게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브랜드별로 마케터가 나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마케팅 전략, 퍼포먼스 마케팅, 고객 관리 경험, 이렇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퇴사를 하고 마케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업 마케터의 일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담당자의 업무 범위가 좁고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플랜 2C의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떠한 마케팅을 할지 플랜, 즉 계획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대기업에서는 수많은 보고를 거쳐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뭐 제품팀, 영업팀, 디자인팀 이렇게 다양한 유관 부서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획이 승인되면 실행을 하는 두 회 단계로 들어갑니다. 영상 광고와 같은 광고 소재를 제작하고 그것을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하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마케터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 외주 업체와 함께 이런 부분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두는 너무나도 다양해서 이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행한 캠페인을 보는 단계인데요.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단계라고도 말하는데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를 데이터나 고객 반응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다음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교훈을 찾는 단계죠. 이렇게 플랜 2C로 이어지는 업무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마케터 대부분의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대기업에서 원하던 마케터 인재상과 요즘의 마케터 인재상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세분화되었긴 한데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워낙 구체적인 기술적인 역량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요즘 대기업에서 원하는 마케터 인재는 어떤 역량들을 보유해야 할까요? 이것도 제가 인사 담당자이 아니었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인사팀 사람에게 들은 내용과 채용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신입사원의 현재 능력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축구로 한번 따져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기에 교체 선수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뽑으려는 것 같고 대기업은 그 유소년 프로그램과 같이 육성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훌륭한 선수로 클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큰 신입사원을 뽑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자본 측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여유로우니까 신입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입사를 해도 한동안은 선배들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제가 혼자서 담당하는 브랜드를 갖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서포터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기존의 직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태도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기업에 지원할 때 본인이 성장형 인재이고 또한 협력형 인재임을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 마케터의 역량으로 더 눈여겨보는 것이 있다면, SNS 운영 능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퇴사의 무렵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인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턴한테 모두가 브랜드 SNS 계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틱톡과 같은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을 적극 어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대두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마케터는 크게 컨텐츠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로 나뉘어가지고 요즘 많이 뽑는 것 같던데, 각 음. 직무별 차이점과 갖춰야 될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콘텐츠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구분이 공식적인 구분도 아니라서
조금 제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마케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의 말을 좀 참고해 보면,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탐구하고 창출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마케팅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실질적인 마케팅을 좀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잦은 빈도로 그리고 좀 더 높은 가치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마케터는 타깃, 메시지, 채널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즉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디서 전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마케터는 그것이 글이 되었건 사진이 되었건 영상이 되었건 어떻게든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요.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러한 메시지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디서 전달할지, 그리고 메시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콘텐츠 마케터는 상품의 가치를 고객 가치와 연결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퍼포먼스 마케터는 콘텐츠 마케터가 만든 콘텐츠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기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지금 에이전시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후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에이전시들도 대형화되어서 대규모 채용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의 마케터와 대형 에이전시의 마케터가 되는 거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기업에서도 일을 5년 가까이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제 경험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대기업의 장점은 교육의 기회가 많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은데요.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업계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선배들과도 일을 했었고, 또한 뭐 사진 작가님, 영상 감독님들도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요, 최고 수준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분들과도 일하면서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업무의 범위가 좁아서 모든 것을 직접 다 경험해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반면에 에이전시 마케터는 대기업 마케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그리고 많은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교육의 기회나 시스템적인 지원은 덜하겠죠. 이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요새는 대형 에이전시 중에서도 대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많아서 대기업의 장점을 갖춘 에이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티오가 적다 보니까 에이전시로 먼저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도모하는 취준생 분들도 많고, 혹은 에이전시에 가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에이전시로 먼저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에이전시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본 바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대기업에 근무할 때만 해도 대리 과장급이 대행사에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업계마다 다르긴 했지만, 저는 대기업 중에서도 패션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패션 쪽에서는 대리 과장급 분들 중에 그만두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빈자리를 거의 다 에이전시 출신들이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이전시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좀 많은 케이스가 본인이 이제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이제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내부에 소문이 도는 거죠. 그 사람 일 잘한다. 그랬을 때 TO가 나면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니면 뭐 헤드헌팅 하는 분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좀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그때 일을 좀 열심히 잘 하시면, 그런 기회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케터는 일반적으로 학력을 많이 본다라는 속설이 있죠. 요즘처럼 마케터의 기술적인 역량이 강화된 시기에도 여전히 학력을 많이 볼까요? 이것은 마케터라는 직무보다는 직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특정 기업을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대기업을 다닐 때, 같은 대기업이라도 일명 스카이 출신 위주인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케터라고 특별히 뭐 학벌을 더 본다든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토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이런 핫한 회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학벌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마케터 못지않게 브랜딩 직무도 꽤 모집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터와 브랜딩 직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또 마케팅 역량을 준비한 사람이 브랜딩 직무에도 같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브랜딩과 마케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브랜딩은 데이비드 아커라는 사람의 책을 좀 추천드리고 마케팅은 필립 코틀러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의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채용 공고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로는 좀 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소비자의 머리를 자극하는 업무를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비자가 검색하게 만들고 구매하게 만들고 입소문을 내게 만드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브랜딩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야기를 듣고 숫자를 만드는 역량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숫자를 잘 다룬다 혹은 뭐 체계적으로 일하는 업무가 더 편하다 싶으면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가 더 맞을 것 같고 좀 철학적이고 창의적이고 늘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경향이면 브랜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지원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역량을 본인이 좀 다 갖춰나겠다. 내 기질이 조금 더 브랜딩이지만 난 숫자를 조금 더 공부하겠다. 혹은 내가 숫자적 기질이 더 있지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철학적인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두 가지를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캡 선생님이 보셨을 때 최근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마케팅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마케터들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좋아하는 마케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케터는 순수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대중 예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본인 만족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젠틀몬스터가 하는 마케팅, 뭐 더 정확히는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장 좀 인상적이고 최근에 가장 좋아합니다. 이 젠틀몬스터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순히 언어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비주얼적이라든지 청각적이라든지 다양한 감각으로 좀 번역해서 바꾸어서 알리는 모습이 이 마케팅 업계에서는 조금 게임 체인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젠틀몬스터의 마케팅이 왜 성공적인지를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젠틀몬스터의 현재의 위상과 매출이 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터가 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직무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저는 크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10년 후에 또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마케팅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 무엇이 새롭게 나타나고 혹은 사라질까가 아니라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마케터가 하는 세부적인 업무가 바뀌더라도 무엇이 바뀌지 않을지를요. 저는 고객에 대한 집착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해서 부단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 인문학, 심리학, 미학, 뭐 이러한 학문이 앞으로는 더욱더 마케터에게 가치 있는 지식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역량이 있는 마케터는 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업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는 바입니다.